와지는 곧 뭔가하면 동쪽에 해 뜨는 땅. 그래서 와지라는 말이 나오고 와지가 변해서 또 외가 되고. 그러니까 외란 이야기는 키가 짝달막하고 외소할 때 외자가 아니에요. 한자도. 그 외자가 아니고 그 외자가 달라요. 근데 그 외는 우리 그 와지라는 우리 말을 쓰다 보니까는 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외는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뭡니까? 해가 뜨는 곳 아니에요?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가의 어원이 외입니다. 외. 외를 한문으로 쓰니까 일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전에는 외지요. 외가 이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평에 마련하고 그곳을 천구로 정했다. 천부의 징표를 지니시고 5가지 오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에 교화를 베푸시니 인간을 크게 유익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홍익인간이 나오는 거죠. 자, 한문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획정지 천구, 지 천부인을 가지고 주 오사, 오사를 주관하면서 제세이화 홍익인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제 제세이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화, 이치로서 교화하고, 이화. 이 화가, 이게 또 뜻이 많은 겁니다. 화. 화. 이게 한문으로는 변화한다는 화자죠. 변화한다는 화자인데, 이게 우리 이 상고사에 나오는 화를 쓸 때는 굉장히 뜻이 많아요. 이게 또 벌써 나오잖아요. 제세이화. 이 세상에 살면서 이화, 이치로서 교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로서 교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홍익인간. 근데 김용옥 교수 그분이 이거를 설명을 참 잘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인간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해요. 우리 고대 사상은 사람만 잘 먹고 산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홍익인간이라는 이야기는 홍익인간 세상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인간이 세상에 동물, 뭐 하다못해 새,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익이 되고 덕이 되고 덕을 베푸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김용옥 교수 그분이 뭐 요새 헛소리도 많이 하지만은 홍익인간 다음에 홍익인간 세상이란 말을 넣으라 하는 건 참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땐 홍익인간 그러면은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거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 설명은 홍익인간만이 아니라 홍익인간 세상, 이 세상을 다 이롭게 하자는 뜻이죠. 그 우리 고대 건국 이념은 참 위대한 사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홍익인간 세상. 앞으로 홍익인간 할 때는 반드시 세상이란 말을 뒤에 붙여서 그렇죠. 세상이란 말은 넣어야죠. 그래서 홍익인간하고 입도신시 국칭배달.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입도신시,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국칭배달. 나라 이름은 배달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000년 전에 나라 이름이 어디 있고 뭐 서울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당시에 당시 사람의 개념, 사상으로 쓴 거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돌아가면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국가 이름이 따로 없고 그 사는 사람들의 사는 지명이 곧 국명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국호를 헌법으로 대한민국으로 정하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는 지명 이름이 곧 국호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구려 하다 보니까는 고구려가 나오고 미추홀이 뭐예요? 홀이 골이잖아요. 한문으로 홀, 무슨 홀 할 때 역사책에 나온 홀은 우리말 골입니다. 골짜기. 미추홀은 신채호 선생 주장에 따르면 메주골이었네. 메주골을 미추홀로 썼다는 얘기죠. 메주 쓰는 골. 미추홀이죠.
그러니까 입도 신시 국칭 배달인데 신시나 배달이나 같은 뜻이죠. 신시 배달. 그러니까 입도 한문으로 도업을 신시에다 정하고 국칭 배달.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그 후세에 내려와서 필사한 흔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단고기가 이제 위설하고 요거를 얻어먹는 게 이런 데서 자꾸 나와요. 삼칠이를 택해서 천신께 제사 지내고 밖에 물건을 꺼리고 건신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주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약을 드시고 신선이 되시니 이거야말로 중국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약 먹고 신선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필사할 때 이 필사한 이 양반은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은 약 먹고 장생불사잖아요. 이런 환을 지어서 먹고 하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련하고 요새 말하는 호흡 같은 거 이런 게 해서 수련하고 장생불사하고 하는 것이지. 이 중국 놈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약을 먹고 뭐 약초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때려서 환을 지어서 먹고 장생불사하는 거. 약을 먹고 신선이 됐다는 건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환단고기 이런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필사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한 기절 때문에 환단고기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이 환단고기를 쓴 역사 정신은 정신이고 또 이거를 필사할 당시에 그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무슨 환웅이 약을 먹고 신선이 돼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약을 드시고 신선이 되시니 이제 고래 알고 요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드시니 팔괘를 그어사 올 것을 알고 상을 집어사 신을 움직였다. 그 한문은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 기절에 보면은 복약 성선 복약 약을 먹고 성선 선을 이루었다. 약을 먹고 신선이 됐다. 그건 우리나라에 없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도교 이야기예요. 복약 성선 획괴 획괴라는 이야기는 팔괘지요. 획괴 그 다음 획괴 괴를 그어서 괴상을 그어서 지 미래의 원리를 알았다. 이거는 중국식 팔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괴자가 나오는데 이 괴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런 기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괴가 뭔지 잠깐 한번 봅시다. 음양 오행설에서 모든 만물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태극이라 그러죠. 태극 혹은 무극. 그러니까 이거 형상으로 표시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무극, 태극.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응? 삼도 나오고 음양이 나오죠. 음양이 나오죠. 자, 양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양, 짝대기 하나. 그렇죠? 팔괘에서. 음은 뭐라고 표현해요? 짝대기 두 개지요. 자, 그럼 여기 태극에서 양음이 나왔어요. 이거를 양의라고 그래요. 의라는 게 여러분 양쪽 기둥, 양의. 이거는 무극이고 아니면 태극이고 여기에서 양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는데 변화가 시작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이 조화가 돼야죠. 사람도 남자 여자가 붙어야 애가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양 전기가 합쳐야 천둥이 치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전기, 양전기 있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발생하는 이치는 음하고 양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다. 근데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걸 이제 조합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에 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양에 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죠. 이걸 음이라 그랬죠. 그럼 양의 양은 뭐라 그래요? 태양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저 한의학에서 체질할 때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양양 두 개가 붙은 건 태양이죠. 양은 양인데 음이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소양이죠, 소양. 자, 이제 음이 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음에서 또 음이 붙여놨다. 이거는 뭡니까? 태음이죠, 태음. 이거는 태음이고. 그 다음에 음에서 양을 하나 붙여놨다. 이거는 소음이죠. 이건 소음. 이제 소음하고 소양은 비슷한데 항상 기준이 밑에 게 기준이에요. 밑에 게 양이면은 양이에요. 밑에 게 음이면은 음이에요. 뭐를 갖다 붙이든지 간에. 이걸 소위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 이거는 음양은 양이라 그러고, 음양은 양이에서 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드디어 양양, 양음, 음양, 뭐 양음 이렇게 변해서 이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는 괴. 괴는 우리 많이 들었죠? 팔괴. 그 팔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사상이 또 변하기 시작을 해요. 사상이 변화해서 그럼 뭐가 냐? 이 태양에다가 또 양을 하나 더 붙여줘요. 이게 태극기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또 여기 태양이 또 어떻게 변하는 건 양 두 개에 음을 하나 붙여요. 이것도 태극기에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소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음을 하나가 붙이고 또 양을 하나가 붙이고 그러면 이것도 두 개가 되고 이것도 두 개가 되고 이것도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괴가 나오는 거예요. 8괴. 8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이제 골치 아프게 뭐 그 일건천 일은 하늘이고 이태택 이는 못이고 삼리화 삼은 불이고 뭐 골치 아프게 붙여놓은 게 이제 이거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자판 깔고 사주 봐주는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8괴. 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복약성선, 약을 먹고 선을 이루고 핵괴, 괴를 그어서 지미래. 이 8괴, 이 음양 우주 만물의 생성 이치를 깨달으면은 곧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래, 원리를 안다는 이야기죠. 원리를 안다. 집상, 골치 아프다. 이거 너무 깊이 하려니까. 근데 여기에서 8괴에서 변한 게 또 뭡니까? 이 사람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요거만 해놨으면 그만이지. 요거를 또 위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 이게 또 양양이 붙잖아요. 이런 변화를 8괴에서 변화를 준 게 64괴입니다. 8에 각각 8가지 조합을 이렇게 요거에 또 요걸 붙이고 이렇게 해서 8가지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게 64괴예요. 그까지 넘어가려면은 뭐 여러분 저 간혹 나오죠. 뭐 지천태 무슨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64괴에 나옵니다. 저 64괴를 더 설명을 해놓은 게 공자가 편찬한 개사전이에요. 360가지로 또 변화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
화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하다가 세월 다 보는 거예요. 저거 변화를 또 360개를 해놓고 거기에 설명을 또 다 붙여놨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컴퓨터 나오고 뭐 다 이 인공위성을 내려다보는데 저거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인공위성이나 컴퓨터가 없이도 저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돌아오는 미래도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신 이론이죠. 그렇잖아요. 팔괘를 그어사 올 것을 알며 상을 잡아서 신을 움직였다. 그 다음에 웅시의 여인을 거두어 아내로 삼으시고 혼인의 예법을 정하며 이제 웅시의 여인을 거두어 이제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군 신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웅시의 여인. 그러니까 그 뒷면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이 웅시여에 대한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 이게 참 이 환단고기가 참 소중한 게 당군이 그냥 뭐 곰여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 배달 시대에 그 웅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웅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군은 그 나라의 비왕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부왕이죠. 비왕이라니 부왕으로 있다가 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당군이 비왕에서 왕위를 이어받고 드디어 큰 덕을 베풀어서 구한을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단고기가 가장 좀 신빙성 있는 게 무슨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배달국 시대에 웅여국이 있었다. 웅여국. 예? 예, 웅여국이 있었는데 그 웅여국의 비왕으로 당군이 있었는데 왕이 전사함으로써 왕위를 이어받고 드디어 주변의 조공을 받고 구한을 통일했다. 이분이 당군 왕급이다.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요. 그러니까 곰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곰에 집착하냐는 이야기죠. 곰은 잊어야 돼. 그 일본 놈들이 왜 삼국유사를 남겨놨어요? 곰 신화가 나오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상구사를 이야기할 때는 삼국사기 그거는 책도 아니고요. 그건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군이란 말 자체가 없고 평양이라는 것은 신인 왕검지 고택이야. 신인 왕검이 살던 옛날의 터전이었다. 그거 한 줄로 끝났어요.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뭐 위세에서 말하기를 2000년 전에 뭐 곰이 사람이 되고 뭐 환인이 가짜로, 환인도 신이니까 가짜로 사람으로 변해서 잠시 붙어가지고 낳은 게 당군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니까는 이런 책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정사를 인정하고 남기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놨다가 계연수 선생이 1911년에 간행한 게 환단곡입니다. 웅시의 여인을 거두어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웅시의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웅여국의 여자, 그런 이야기죠. 혼인의 예법을 정하며 짐승가죽으로서 폐물을 삼았다. 그 당시는 뭐 짐승가죽이 지금도 모피 비싸잖아요. 짐승가죽이 그때는 귀한 품목이니까 짐승가죽으로 예물을 삼았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시장을 열어 교환하니 온 세상이 조공을 바치며 새와 짐승도 등달아 춤추었다. 신시 말기에 지우천왕이 있어 청구를 개척하여 넓혔으며, 이 청구 또 나오는데 청구가 뭐라 그랬어요? 동방이라 그랬죠. 예. 동방의 땅을 넓혀서 개척하였으며 18세를 전하여 1560년을 누리더라. 그러니까는 배달국 시대는 18세 환웅이 있었고
여 뒤에 가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배달국 시대는 18세 환웅이 1565년간을 유지했다. 그다음에 앞장에서는 환인 이야기 나왔죠. 환인은 7세를 전해서 3301년을 전했다.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은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환인 시대는 7세 3301년, 그다음에 환웅 시대는 18세 1565년을 전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5번 5가지 일. 이게 이제 우리 당군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사는 뭐냐? 곡은 뭐죠? 먹고 사는 곡식, 농사. 5가지 일. 오사는 곡, 명, 병, 형, 선악. 이게 5가지. 이게 5가지란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법무부 있고 내무부 있고 행자부 뭐 이런 거 건설부 이런 거 있듯이 그 당시에 국가를 움직여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일, 그거를 말하는 게 오사죠. 근데 다른 건 다 쉬운데 그건 곡식이고, 그 다음에 병은 뭐 사람 치료하는 거고, 형은 잘못하는 사람들, 또 뭐 남녀간에 사고 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선, 악. 근데 명이 뭐냐? 명. 예? 생명은 곧 병하고 병에 되지 않아요? 생명이란 건. 근데 이 명이 뭐냐? 이 명이라는 이야기는 참 자주 나옵니다. 이 명. 명. 근데 지금은 이 명이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 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명, 명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걸 뭐라 그래요? 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명. 왕이 내리는 명은 명령. 이게 법이지요. 그런데 천명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하늘의 어떤 도리. 그러니까 이 명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명이 한데, 이 명은 곧 도를 이야기합니다. 도, 하늘의 도, 천명, 이치.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천명. 이 배달 시대, 당군 시대는 뭡니까? 우리의 그 기본 개념이 선도라고 그랬죠. 선도의 이치, 하늘의 이치. 그걸 가리키는 게 명입니다. 저게. 천명 할 때 명은 도, 사람이 수련하고 도를 닦고 하는 그 명을, 그거를 명이라고 했어요. 그 오사 중에, 그러니까 환인 시대, 당군 시대에 5가지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 곡식, 농사. 그다음에 명은 뭐냐? 왜 국가가 존재하는지, 국가 성립. 우리 같으면 지금은 헌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헌법은 뭡니까? 도지요, 도. 그러니까 환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서 홍익인간하고 잘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홍익인간을 하는 방법이 이게 곧 명이죠. 국가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육이에요, 저게. 교육. 그 다음에 병, 사람 병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이 형벌 주고, 그 다음에 선악을 가르치는 거. 이 오사, 그러니까 고조선이나 배달시대의 오사라는 이야기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개강하는 강의는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신시하고 배달, 이걸 한번 짚어보고 오늘 강의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니 나라를 만들었는데 입도신시 국칭배달.
국칭 배달.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나라 이름은 수도는 신시고 국명은 배달이다.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수도는 입도 신시는 그 입도라는 이야기는 수도를 신시에 만들었고 국칭 배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그러니까 환웅 시대의 나라 이름은 배달국이죠. 예. 그다음에 배달국의 서울은 신시다. 근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있고 수도 서울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정보라는 게 분화된 사회니까는 대한민국이 있고 수도 서울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서울 이름이 곧 나라 이름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 이름이 나라 이름이고 그러니까 환인이나 당군이 거처하는 곳이 서울이고 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사달이라는 이야기 있죠. 아사달. 당군이 수도를 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사달이죠. 아사달. 그런데 이 아사라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사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아사? 아침.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뭡니까? 한문으로 조일 신문이죠. 예, 아침 조자. 조일 잘하시네요. 조일 신문이 이게 아사예요. 아사. 이게 희. 일본 말로 희라 그러는 게 이상하지만 이게 뭡니까?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해. 해가 일본 말로 희가 된 거예요. 이게 날일자죠. 이거는 아침, 아사, 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침, 해. 일본의 조일 신문이 우리말로 하면 아침, 해 신문이죠. 일본 말로 아사히 신문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럼 이 아사란 말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대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이게 분화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뜻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아사히 있는 뜻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면은 아침이라는 뜻이 있죠. 첫째 아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은 어때요? 밝지요. 그렇죠? 밝을 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밝다. 밝아오는 아침은 어둠이 가니까 흰색이죠. 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백색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아침이 뭡니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이라는 뜻이죠. 처음.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네. 이게 안 잘해가지고. 자, 처음. 경상도 가면은 처음 빠는 빨래를 아시빨래라고 그러죠. 아시빨래. 우리 엄마들 아시빨래 하잖아요. 아시빨래를 먼저 하고 나서 양잿물에 넣고 삶잖아요. 옛날에 삼배 같은 거는 때가 안 빠지니까는 삶아야 빠지죠.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빨래, 그러니까 양잿물에 그 빨기 전에, 그러니까 삶기 전에 하는 빨래를 아시빨래라고. 그러니까 아시가 처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아시빨래. 우리 애시당초 나오잖아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아시예요. 아시.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처음이고 색깔로는 흰색이고 명암으로는 밝은 뜻이고 아침 뜻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사가 또 무슨 뜻이죠? 해가 떠오르는 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사에는. 그러니까 아사에는 동, 밝음, 흰색, 처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사. 달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이라 그랬죠. 산. 높은 곳. 하늘에 있는 달. 저것도 우리 고대 달입니다. 높은 데 있는 거. 매 달다 할 때. 달 하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산도 양달, 음달 하듯이
해가 비치는 쪽에 있는 산비탈은 양달이잖아요. 높은 곳. 음달은 저쪽에 해 반대편에 있는 음달. 그러니까 달은 이 높은 곳 아니면은 산, 이게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밝은 곳. 밝은 곳이니까는 박달. 박달을 한문으로 쓰니까는 배달. 그러니까는 뭐 한인의 국명 배달이나 당군이 건국한 서울에 있는 아사달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신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꼬르 아사달, 이꼬르 배달, 이게 다 이꼴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 분들이 수도는 신시에 정하고 국명은 배달에 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옛날에 뭐 국명은 뭐로 하고 뭐 서울 어디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명이 곧 자기가 사는 땅 이름이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은 또 저 매헌기념관에 가서 또 가고, 어제 또 딴일하고 댕기고 강의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많이 준비를 못하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요 딱 2기절 했는데 진도 1에 나가가지고는 금년 연말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깊이 안 하고 이미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오늘 했잖아요. 했으니까는 다음에 뭐 신실한 말이 나오거나 배달 아사들은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아니까요. 그래서 이 개요는 다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쭉쭉 읽고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올 때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선생이 시원찮아서 별로 공부도 깊이 못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공지사항은 그 토요일 날 강의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화요일 날 신촌역에서 조금 나가면은 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리에 오셔도 되고, 만약에 화요일 날에 더 이상 지원자가 없으면 그날은 강의 폐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다 오셨으니까 공지를 올려보고 화요일 날 오실 분이 인자 물어보고 없으면은 폐강이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저 26일 포럼 하는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양선 국장님 부부가 그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첫 개강 날이라서 부모님 모시는 것도 빼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다 갖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두 분한테. 그리고 이제 26일 포럼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두 분이 또 매주 토요일 날 여기 못 나오시니까는 그날부터는 화요일 날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니까, 토요일 날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토요일 날 나오기 힘든 분은 화요일 날 나오시면 되고, 또 강의를 한번 들었더라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싶다는 분은 그날 나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12주 3개월 동안 이 환단고기 규원사화를 4주 만에 우리가 독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화요일 날은 원래는 2시 5시예요. 주간반 2시 5시인데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가 그 고대 그 홍일식 총장하고 점심을 먹고 포럼에 축사를 해달라고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신촌을 가게 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4시 7시로 해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화요일 강의는 4시 7시로 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날은 폐강이고, 그걸 지나고 그 다음부터 화요일은 2시 5시입니다. 주간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시 5시. 생일이시기도 하고 첫 개강 기념.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제가 이거 평창 올림픽을 오늘 합니다. 오늘. 그 오늘 예 그렇죠. 오늘 어땠어요? 이거 강의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기본을 오늘 한번 짚어본 거니까요. 흥미 잃지 마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더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 시작이니까 골치 아픈 뭐 창세기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북부역이나 단군색이 들어가면은 실제 역사가 나옵니다. 실제 역사가 나오니까는 좀 재밌게 하고 그래서 첫 4주 동안은 환단고기 교원사화 그다음에 다음 이제 달에는 4주 동안 뭘 하냐면은 중국 고대사 소위 말하는 삼항오제 그다음에 하은주 진나라 한나라까지. 근데 그게 중국 역사만은 아니에요. 한일 교류사가 있듯이 삼항오제하고 진 하은주 진한 시대까지는 우리 고조선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우리 고조선이 2000년을 유지했는데 그 사이에 대륙에서는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진시황, 그다음에 한무제까지 이 소위 말하는 7대 왕조가 변했어요. 우리 고조선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교류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고조선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주 동안은 중국 고대사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4주 동안은 뭘 하느냐? 근대사로 좀 와가지고 이제 요금 원청, 아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게 다 우리 중국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사가 아니고 만주에서 일어난 우리 고대 고조선에서 분화된 민족, 거란족, 선비족, 뭐 여진족, 만주족들이 대륙으로 치고 들어가서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혀야 돼요. 맨날 무슨 뭐 압록강, 두만강, 이남 이거 우리 역사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운동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해봅시다. 그 무조건 중국 놈들처럼 고구려가 지들 역사다 하는 그런 우기는 역사가 아니라 실적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 따라서 요금 원청까지 한번 짚어보자는 이야기죠. 마지막 달에는 짚어보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의 교류사. 일본이 왜 이 고령 그다음에 경남 거창을 고천은이라고 부르고 고천은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계에서 이 말씀이 많은 임나가 과연 어디냐 한번 짚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임나 일본부 요즘 말 많잖아요. 임나를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이제 규원사와 환단고기, 그다음에 중국 고대사, 그다음에 마지막 요금 원청하고 임나 일본부, 일본서기 요거를 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서 이 중국 대륙, 일본 열도까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3개월 동안에 비록 겉핥기지만은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